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8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2.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한국 증시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종료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외국인이 양 매수를 했고 그 덕분에 한국 증시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이 무려 1조 7천억을 매수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때도 1조 7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 대량의 투매가 일어나면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3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죠. 3000포인트가 깨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과연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4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5%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0.04%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어제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바이든 정부의 슈퍼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에 어제 다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나스닥은 반면에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 국채금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진행이 되었던 3년 만기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응찰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원래대로라면 어제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입찰이 진행 중이라서 현재는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죠. 평소대로라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화이자라던가 모더나의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되거나 혹은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가 될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죠. 또한 주식시장이 불안할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20% 가까이 나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6.57%까지 반등이 나왔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0.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소한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CTV가 해킹당했다라는 뉴스죠.
물론 CCTV 해킹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도 해킹을 당했으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 반대로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8.02%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LG화학도 5.39% 상승,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6.86%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했던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락했던 하락폭은 12%인데 오늘 반등폭은 고작 6.8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나 혹은 옵션 만기일 직전에 본인이 수익 중이라면은 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혹은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1조에서 2조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대량의 투매가 나오고 또 MSCI 지수 변동이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렇게 대량의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날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죠. 단순하게 외국인이 이렇게 1조 7천억을 매수했다고 한국 증시가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판단은 아직까지는 무리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수량은 1조 1천억 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는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용 반대 매매로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인지 컨트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옵션 만기 전에는 18,000원이었던 주가가 어제는 15,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락폭만 봐도 하루에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다음날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하락을 했죠. 자, 이 꼭대기에서 신용을 썼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가며 만약에 현금까지 같이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만 돼도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런데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유예 기간이 있지요. 정말 무섭고 잔인한 게 여기서 만약에 반대 매매를 하루 버텼다? 그럼 이날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틀을 기다리고 반대 매매가 강제 청산이 되니까 어제 종가에 던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뿅 올라오면은 되게 열받죠. 그래서 저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혹은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옵션 만기 전에는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하든 스윙을 하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그리고 한국 증시가 6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이 상당히 적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7%까지 상승했으나 장 막판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종가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우리는 최근에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크게 상승하자 한국의 코스피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는 중국 양해가 드디어 오늘 폐막이 되었습니다. 중국 양해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상하이 종합지수는 양해 개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해가 폐막되는 오늘 플러스 2.36%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어제 정말 충격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나스닥이 급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5%까지 상승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음날 다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4.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건 나스닥 기술주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는 플러스 4.06% 상승을 했으나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0.91%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반등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방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지난번에도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락을 한다면은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폭등 중이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최근에 상승을 해도 현물 시장이 개장하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는 다우와 S&P 500은 오르고 나스닥만 내렸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양호실처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의 기술주들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오늘 만약에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 전부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내일 아침에 출발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샘숑전자 같은 경우에는 8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려면은 플러스 4%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옵션 만기 때 빠진 하락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그만큼 상승하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필수 불가결이죠.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 중에서 아주 유명한 종목이 있죠. 바로 게임스탑입니다. 41.15%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30.34%까지 하락을 했어요. 장중의 변동성이 무려 50% 이상이었고 단 몇 분 만에 20% 가까이 폭락도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게임스탑을 중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제 단 몇 분 만에 20% 가까이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위로 분명히 상승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빼는데 와,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줬다가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정말 무서운 종목입니다, 게임스탑은.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로켓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12.5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원조 맛집은 역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기관 대 기관 싸움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또 콜옵션과 풋옵션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옵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단 몇 분 만에 위아래로 20% 이상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리고 게임스톱과 약간은 다르지만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50% 이상 폭등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오늘 로블록스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2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죠. 특히 코스닥에는 상승 종목이 1000종목 이상이 되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급등을 하고 상승한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선익 시스템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했을 때 3월 8일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뒤로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상장가가 더 높게 측정이 됐다 뭐 이런 뉴스를 갖다가 9.42%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6.6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6%.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로블록스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9% 이상이 되는 거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선익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엔 플러스 10.0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 초반에 5분 동안 급등을 시켜놓고 그 뒤로 쭉 빠지면서 결국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1%의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건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죠. N게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장 초반에는 플러스 5.17%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도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남은 건 쿠팡입니다. 오늘 쿠팡이 상장되게 되는데 공모가가 무려 35달러로 측정이 되고 있고 기업 가치는 72조 원, 원래는 50조 원이었는데 플러스 22조 원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불꽃쇼가 남았죠. KC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18%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19.76%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대박인 게 뭐다?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9.82%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하락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대박이 터졌겠지만 반대로 오늘 상한가를 갈 줄 알고 19.76%에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0.50%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 상승률이 15.19% 그리고 장 초반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12.27%.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KTH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7.65%로 시작을 해서 장 중 후반에는 플러스 10.78%까지 상승을 했고 보시면은 11시 때 잠깐 상승시켜놓고 쭉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동방도 그렇고 KCTC도 그렇고. 그런데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3시 때 올렸습니다. 물론 2시 50분에 VI 직전까지 끌어올렸는데 종가는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은 VI가 5,120원이에요. 근데 5,120원을 터치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이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를 유발하면서 빼버리더군요. 아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49% 적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주식이 장 중 후반에는 VA까지 찍을 뻔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에 대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집한 수량이 어마어마하고 어제는 이렇게 매도를 보였으나 오늘은 더 큰 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큰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죠. 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2월 18일에는 이렇게 주가가 뽕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는 왜 내렸다?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죠. 우리 투신이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상승하지 못하고 쇼박스의 주가는 밑으로 내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분명히 5,400원에서 대량 매수를 했지만 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더니 매집했던 물량을 다시 쏘면서 5,000원대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쇼박스 같은 경우에 내일 또 한번 상승을 할까요? 오늘도 똑같죠. 지난번에 대량 매도를 했던 투신이 들어왔고 항상 투신이 매수를 대량으로 했을 때는 다음날 던지는 그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 매수가 들어와도 밑으로 이렇게 로스컷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는 신풍제약과 파미셀을 통해서 외국인의 습성을 많이 배우게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수급의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재매수예요. 여기 찍혀있는 이 수급이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고 다시 장 막판에 재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풍제약과 파미셀을 분명히 높은 가격에서 샀죠. 2만원대에서 초고점에서 이렇게 풀 매수를 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하면서 현재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죠. 외국인이 죽어라 매수해도 주가는 안 오르고 오히려 밑에다 던지면서 로스컷까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재 파미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미셀을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밑에 호가에다가 깔아두고 매수를 합니다. 절대로 위로 매수하지 않아요. 밑에다가 깔아두고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를 하지 올라갈 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잡혀도 그 다음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얘네가 고점에서 위로 잡았을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겠지만 얘는 밑에다가 깔아두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박스가 이렇게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연일 하락 중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풀 매수가 들어왔다. 이전에 유행했던 수급만 보고 종가 베팅을 때리는 매매법이 유행했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4% 5% 급등이 나왔어야지 정상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헤지인 개인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는 양 매수가 들어와도 내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단타의 저항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수한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안 오르는 습성이 있죠. 자, 그럼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왔을까요? 하락이 나왔을까요?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과연 시간의 단일가에서 쇼박스는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지금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쇼박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단 1%의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4시 10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을 보자마자 와, 이거 내일 가겠구나 하고 매수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결국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단타로 전환이 됐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일 연속으로 순 매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 예전에는 매수하면 호재다 했는데 연기금이 아무리 매수해도 주가가 안 오른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50일째 매도 중인데 언제까지 매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예상은 80일 정도 매도하지 않을까요? 왜 80일이죠? 80일이면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이죠. 연기금이 이렇게 여러분 매도를 하고 있어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안 던지고 보통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놔요. 그래서 개인들이 살 때 얘네들이 매수를 해도 지수는 올라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 2월 6일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기관이 아무리 팔아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찍었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찍을 때 어땠어요? 외국인이랑 기관 다 매도했어요. 근데 연기금은 몇 년 전부터서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었죠. 왜 비중을 축소할까요? 국내 주식 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론에 휘둘리거나 혹은 정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보궐선거라던가 곧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금강원을 통해서 연기금에다가 압박을 주잖아요. 연기금이 연일 매도하니까 금강원을 통해서 매매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 제출을 안 했고 또 연기금은 분명히 몇 년 전부터서 공시를 통해서 비중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은 분명히 팔겠죠. 그런데 연기금이 이렇게 파는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주식 못해요.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공매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지도 잘 않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하락률 1위였습니다.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자마자 다른 나라보다 큰 폭의 하락률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하락률 1, 2위를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연기금이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연기금의 순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 정도를 더 던져야 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저는 국민의 연금이기 때문에 저렇게 국내 비중 축소는 솔직히 찬성입니다.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분명히 정권에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선거철이면은 저렇게 국민연금 보고 매수를 하라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너무 개인 투자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이 여러분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는 이런 기간도 겪어보고 상승이 지속되는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 저런 날이 다 있는 거죠. 시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린 탓이 연기금의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젠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반대를 생각하셔야죠. 2만원짜리 주식을 10만원 넘게 올려준 기관이 누굽니까? 연기금이죠. 이렇게 20만원 갈 때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젠의 주가를 올려줬었고 지금 이렇게 시젠의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슈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하고 빠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가치는 그냥 무시하고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수급 중에서 연기금이 빠져가지고 지금 주가가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죠. 지금 빠지는 주식 대부분이 테마가 끝났고 테마로 올라갔던 주식들이 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다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백화점 이런 섹터가 너무 안 좋더군요. 분명히 호텔신라라던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이런 주식은 보통 경기 회복주인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크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런 주식은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GKL 역시 마이너스 1.78% 하락, 파라다이스 역시 마이너스 0.56% 하락. 아니, 미국의 경기 민감주나 경기 회복주로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어제 같은 날에도 상승을 했고,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38% 상승,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호텔, 레저, 스포츠, 카지노 이런 쪽이 언젠가 움직이겠지 맨날 주시는 하고 있는데 매일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조금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했던 곳은 바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오세훈 씨 관련주였죠.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가 단일화를 진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둘 중 한 군데 여론조사에서 득표율이 더 높은 사람을 뽑아서 그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오세훈 씨가 지지율이 더 높아. 그러면 안철수 관련주에는 악재고 오세훈 씨 관련주에는 호재죠. 그런데 오늘 장이 좋잖아요. 보통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플러스 19.60%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6.87%로 마감이 되었고, 진양 산업 같은 경우에도 23.7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딱 9시 25분까지만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11시 반이라던가 11시 때가 좋다. 왜냐하면은 위아래로 향방을 다 알 수 있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시간 안에 끝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는 안 하지만 시초가의 정치 테마주를 하는 거는 짝콜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나마 두 종목이 있는데, 한국전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척 하면서 빼거나 아니면 오늘 다날처럼 정고점 한번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휙 빼버릴 수가 있죠.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300만원을 돌파하면서 페이코인 역시 급등이 나왔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려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보다 떡 나가면은 안 됩니다. 벌써 지금 100만원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6천만원대가 붕괴가 됐다? 그럼 페이코인의 가격 역시 내리면서 내일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되는데 하방 VI가 걸렸습니다. 호가가 매우 얇기 때문에 1, 2억만 던져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방 VI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로 매도를 해야지 그나마 장중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1억 단위로 하면은 본인이 매물 저항대가 돼가지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누가 큰 매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방 VI에 갔는데, 큰 매물이 얼마입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1억도 안 되는 돈.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던졌는데 하방 VI에 갔어. 이 말이 됩니까? 한 10,000주 던진 것도 아니야. 1,000주 던진 것도 아니야.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그냥 던졌는데 호가가 공백이 있고 깨져버리니까 금방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74,900원 다음에 74,800원 있어야 되는데 호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붕괴되면서 하방 VI에 걸리고 말았죠. 아프리카 TV 하루 거래량이 76,00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10만주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예전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는 저렇게 호가가 얇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억 단위로는 절대 매수 못합니다. 자, 그리고 SF의 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 보시면은 UBS라고 이렇게 단타 전문 기관이 있는데 3% 이상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단타 치고 빠지고 나갔죠. UBS가 사서 UBS가 팔고 오늘 외국인 기관 양 매도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너무 반등폭이 약해요. 어제 빠진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반등폭이 나왔고, 오늘 반도체주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 나간 종목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은 자동차 쪽이 셌는데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초반에 7.44%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종가는 반토막이 나면서 플러스 3.88%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46%로 마감되면서 JP모건과 골드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 하락했던 하락분을 다 회복했고, 제가 오늘 실수한 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종가 최고가로 가고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도 종가 최고가로 가겠지 하고 손을 놔버린 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엔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대충 2%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수익률이 5% 이상 넘었는데 어제의 저라면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방심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니, 오늘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제는 당연히 장이 안 좋았으니까 짧게 먹었지만 장이 좋으면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수익도 크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멘트 한번 쳐보려고 쇼하다가 오늘 매매를 말아먹고 말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익절이나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계좌에는 그 종목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자꾸 막 보여주기식 매매. 제가 막 호텔신라나 강원랜드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면서 손절 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윤석열 테마주라던가 저런 정치 테마주 안 해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멘트 한번 쳐보려고 하다가 계속 돈 까먹은 적이 많아가지고 요즘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승률이 좋은데 지수가 좋을 때는 자꾸 욕심부리다가 승률을 깎아먹는 경우가 나오네요. 저도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 하락으로 출발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먹튀가 나왔죠. HLB 삼형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HLB는 담보계약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이 곧 만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든 뭐든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를 빵빵 띄우면서 주가를 띄울 수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언제든지 악재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의하는 게 좋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모나리자라던가 케인 같은 마스크 관련주가 잠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세먼지를 잘 보셔도 서울 지역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강산 푸르게 정말 푸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도 않았고 마스크 관련주가 오를 만한 이슈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올랐던 테마주들이 HLB처럼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윤석열씨 테마주도 똑같죠. 모베이스라던가 모베이스 전자,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은 날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하나로만 잡아야 돼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런 주식이 가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만 이런 종목을 하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종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가 급등한 날에는 오히려 다음날 일반적인 주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일반적인 종목을 매수하던가 이런 쪽 전략을 하셔야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옮겨가면은 엇박자를 타는 순간 계좌는 그냥 녹아버리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쿠팡 관련주는 내일 급등에도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쿠팡이 상장해서 장 초반에 반짝 상승시킨 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잠깐 상승했다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된 것처럼 쿠팡 관련주도 내일은 재료 소멸로 결국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2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은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항상 옵션 만기일주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 다음에 2, 3일에 걸쳐서 옵션 만기일주에 매수했던 매물들을 전부 다 매도했던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내일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꼭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박주성님, 박경현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